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좌파는 이 세상을 좁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에서는 권력을 잡으니까 아주 먹히는데 국경을 벗어나면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흐름과 국내적 흐름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멸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 나라 안에서는 남북 체육회담, 평창 올림픽 참여를 가지고 지금 남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 친정부적인 언론이 여기에 참석한 북한 여성 대표의 인물이 어떻다든지 눈빛이 어떻다든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립스틱을 어떻게 발랐는지 이걸 가지고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을 보내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끼일 건지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사이에 국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고 있고, 미국은 드디어 군사적 공격을 준비한 다방면의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를 들어보내는, 북한 지역으로 들어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수부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할 일은 최악의 경우에 김정일을 납치를 하든지 아니면 핵폭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화학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겠죠. 또 B-52 전략 폭격기 6대를 괌에 배치를 했습니다. 괌에 배치한 이유는 B-1 레인스라는 이 폭격기와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 B-1 레인스는 핵폭탄을 싣지 않는데 비해서 B-52는 핵폭탄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핵폭탄을 아주 폭발력이 작은 그러나 정확한 핵폭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핵폭탄은 고성능 그냥 재래식 폭탄과 비슷해가지고 주석궁의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 폭파하고 폭발을 하면은 방사능 오염이 최소화되고 억울하게 죽는 민간인을 최소화하고 목표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저강도 핵폭탄은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미국이 이 지침을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6.25 참전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도 참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초대를 받았지만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담의 분위기가 오늘날 한국과 세계가 한국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엇박자를 놓는 상황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 틸러슨 장관이라든지 일본의 고노 외상은 입을 모아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될 때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 회담은 고노 외상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지금 회담은 발전적이지만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어떤 증거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북한이 패럴림픽 장애자 올림픽에도 대표단을 보내겠다라고 나왔다고 또 한국 언론이 경사가 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패럴림픽 장애자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까? 북한은 장애자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추방하는 나라입니다.
이 장애자 인권단체에서 북한 팀은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성명서라도 이거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패럴림픽도 열리는 동안에 또 북한에서 선수보다 또 몇 배나 되는 이 선전대를 보내가지고 이 국제 평화의 스포츠 장소를 체제 선전을 떠나서 개인 숭배 선전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명박 대통령이 유치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준비한 평창 올림픽을 김정은이가 완전히 회방을 놓는 수준을 떠나가지고 말하자면은 먹칠을 하는 그런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서울 올림픽으로 업그레이드된 나라가 평창 올림픽으로 쇠망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조선일보의 선우정 사회부장이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북한 선수 10명에 악단 140명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을 가리키면서 이 나라는 눈치도 안 본다. 편성 정도가 아니라 주인 자리에 올라탈 태세다. 상대가 만만하기 때문이다. 먼저 태극기를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로 바꿔 주체국 상징을 지웠다. 북한이 요구하기도 전에 한국이 알아서 했다. 중국 위력에 국기를 들지 못하는 대만 신세다. 정부는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때도 그랬다며 별일 아니라고 한다. 비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세계 32억 명이 보는 동계올림픽이다. 북한은 한국을 잘 부린다. 2002년 연평해전 때 연평해전 석 달 뒤에 열린 이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은 여자 응원단 288명을 보냈다. 북한 TV는 평양의 미녀 응원단이 남녘을 사로잡았다고 떠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청년 6명이 산화한 참수리호 비극을 누구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평양 미녀에게 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때 기가 살았는지 이듬해 다시 들이닥친 북한 응원단은 현수막 집단 히스테리까지 일으켰다.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북핵을 잊게 만들까? 라면서 문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선수 10명과 코치 몇 명이면 족하다. 수상한 악단, 괴상한 응원단, 우리 청춘의 꿈을 빼앗는 낙하산 선수는 제발 오지 마라. 평창에서 열리는 잔치는 쇼가 아니라 올림픽이다. 지금 남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게 올림픽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게 만듭니다. 이걸 완전히 정치 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베를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정치 쇼 무대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재판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이 같이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아니죠. 형사와 범인이 손잡고 무슨 경찰서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문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또 아주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 좌파 본색을 비판하면 언론까지 가세하여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물어뜯습니다. 철진한 쪽은 오히려 친북 좌파입니다. 소련 공산당과 세계 공산당은 다 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김정은과 중국 공산당, 베트남, 쿠바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입니다. 김정은 수령 독재 체제는 죽기 직전에 핵미사일 위협으로 기사회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친북 좌파들은 적폐청산 구호를 내걸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 이야기입니다. 첫째,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2018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라고 해도 비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나 2018년이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라고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2019년이 상해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내년 2019년이 상해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용어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격상시키려고 하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승만, 김구,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건국한 뒤에 독립운동하는 분리주의자 또는 반역자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하는 순간 그때 살았던 3천만 조선민족은 나라가 있는데도 적국인 일본에 세금 내고 일본에 충성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 전체를 반역자로 만드는 말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김문수 전 지사의 이 페이스북 글을 다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아예 부정 비판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까지 취소시켰습니다. 넷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보다는 촛불 집회, 파업 농성을 더 중시합니다. 자칭 촛불 혁명정부라고 유엔 총회까지 가서 연설을 하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다섯째, 자유시장 경제, 자유기업보다는 대통령 지시, 국유화, 하향평준화, 엄벌을 더 좋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 국유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그 자체를 악으로 보고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온갖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1자유기업 삼성의 이재용까지 묵시적 청탁죄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3년간 공개하고 7년간 신용제재하겠다고 합니다. 다섯째, 국정원당을 3명이나 구속하고 국정원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청 산하로 보내겠답니다. 김정은이 기뻐합니다. 여섯째,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막을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던 진보 좌파들이 청와대를 차지했습니다. 일곱째,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 참수 대회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어도 방치하는 반미 본색 정권입니다. 여덟째, 평창올림픽 입장식에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뿌리고 한반도기를 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올림픽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핵미사일 강국이라며 전 세계를 협박하는 주적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태극기까지 내팽개치는 문재인 정부의 행위에 대해 나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태극기를 들고 일어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올림픽 역사상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주최국의 국기를 내리는 신기록. 이 신기록에는 상을 주어야 될지 벌을 주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